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를 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를 유보했습니다. 그 유보한 이유는 일본이 어제 오늘 발표한 조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정도가 낮은 수출 통제임이 드러나면서 한국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은 한국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쉽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과거처럼 일본의 우량 기업에서 수입을 하면은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금지라든지 수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실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해당 품목 하나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라는 품목인데 이게 삼성이 수입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 대해서 수출을 하도록 허가를 했는데 34일 만에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34일 만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했는데, 허가를 한 이유는 이게 한국으로 팔더라도 한국에서 제3국으로 뭐 넘긴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 사후 관리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대응이 너무나 과잉 대응이 아니었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일본이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 번도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는 별도다. 그것은 별도의 과정으로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국으로 파는 전략물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페이스대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나가서 경제전쟁에 돌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자꾸 이 과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게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그리고 노 자펜이라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에 건다든지 하는 이런 엄청난 과잉 대응을 하다가 아주 황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도 아니고 수출 금지도 아니고 수출 통제로도 볼 수 없고,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할 때, 한국 회사가 일본에 수출할 때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라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거기에 연간 한 300억 달러를 수출하는데 그 300억 달러 수출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국 기업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조치는 연기하기로 했는지 유보라고 하는지 취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언론이 들어서고 여당이 선동질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야당까지 편성을 하고 황교안 야당까지 편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앞장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죽창정신, 일본을 편들면 이적분자, 친일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손잡고 공동 대응하자.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하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대응 조치를 내어놓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헛발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성공한 건 있어요. 일본을 타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콧웃음 쳤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유의 경제 제재는 일본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을 타격하는 거죠.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으로 연간 한 800만 명이 관광을 가는데 그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게 있어요. 한국인을 괴롭히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괴롭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실력을 오판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일본이 너무나 큰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뭐 여행객이 줄어든다든지 한국에서 제품이 좀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기존 외교 노선을 바꾸겠습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그 근방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은 멜트다운 되고 하는 약 2만 명이 죽는 대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일본 정부가 취한 게 50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무런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50여 기를 문 닫고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일본뿐입니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공격을 하려면 일본의 아픈 점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앞서다가 보니까 갑자기 일본이 아니 우리가 언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한다고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수출 금지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는 전략을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제정신이냐 하는 투어 이야기가 저한테 일본의 지인들이 수시로 전화를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고참 기자고 이분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야말로 한국을 사랑하는 기자인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 그게 대답하기가 난감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맞장구를 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냉정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냉정을 찾을 때가 됐고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요사이 보니까 손학규,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해결 방식으로 내놓는 게 징용공 배상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 이렇게 3자가 해야 된다든지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민지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사과, 인정 이런 것을 식민지의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합니다. 그런 요구는 무리인데 그나마 비용 부담은 우리가 하는 걸로 끝내자 하는 이런 타협안이 나온 것만은 조금 발전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분은 민관정
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각 지구당에 현수막을 내걸어 가지고 일본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게 다 헛발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문재인의 반일 선동을 따라갔습니까? 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이럴 때 독자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고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황교안 씨가 결국 문재인 이중대 역할을 하다가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이 한일 갈등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일 프레임을 깨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식인 사회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영훈 교수가 던진 화두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집권 여당과 문재인 그리고 조국 같은 사람이 보여준 행태, 이게 바로 반일 종족주의인 것입니다. 이번에 반일 종족주의의 허상을 폭로하고 깬다면은 이 한일 갈등은 그야말로 생산적인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스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놓쳐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여론을 따라가다가 언론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아니죠. 사실은 예고한 건치인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일본이 태도를 순화시키니까 얼떨떨해가지고 제자리도 지금 찾지 못하는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요사이 여론조사에서 한동안 차기 대권 후보로 1등을 달리던 황교안 씨의 지지율이 이낙연 씨한테 추월당했다는 게 이게 여론조사를 불신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어제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일본을 계속 적으로 볼 것이냐, 북한 정권을 친구로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진단한 대로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 반일 노선이었습니다. 친북 반일은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적과 친하게 지내고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과는 적대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반역입니다. 반역.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하는 화두 하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계속 이 한일 갈등에서 생산적인 교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꼽는다면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되겠죠. 감사합니다.